보자. 변호나 중경. 자, 바이블 통합 중에서 이제 채점했을 텐데 우리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볼게요. 14, 19, 16, 17, 18. 아 이거? 요거가 그냥 어떻게 보여줄지 오케이. 그렇지. 요거 혹시 앞에 기본 다지기에서도 좀 질문이 나와서 기본 다지기 좀 잠깐 보자. 118페이지 4번? 4번인가? 네. 좋아. 4번, 5번도 좀 중요한 문제니까 4번, 5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7번에 2번도 볼 거고 또 6번? 자, 6번도 볼 거고 14번. 14번? 자, 2-4번부터 먼저 보죠. 2-4번 보니까 수열 A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은 N 플러스 1은 6이 나왔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원래 이제 시그마는 쪼개지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 리미트 SN이 6이라는 수열값을 가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시그마가 쪼개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명심해야 돼. 리미트 시그마 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봤더니 이 시그마 A는 사실 리미트 SN을 의미하지, 그치? 따라서 이것은 리미트 SN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SN을 의미한다. N이 무한대로 간다 했을 때. 자, 그래서 리미트 SN이 얼마인가 봤더니 우리는 그 값이 6이라는 사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값은 6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SN 플러스 1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리미트 SN이 6이면 리미트 SN 플러스 1도 6이라는 뜻이니까 답이 12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너희들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얘들아, 여기 N1을 대입하면 A2부터지, 그치? A2가 쓰기 때문에 사실 이거 리미트 SN이 아니라 리미트 SN에서 뭘 뺀 거? A1 값을 뺀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다. AN 플러스 1은 리미트 SN이 아니라 리미트 SN 플러스에서 A1 값을 뺀 값이 되는 거. 괜찮지?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하고 얘는 빼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값이 6 더하기 6 빼기 4. S1은 못 쳤네? A1? 우리 알고 있죠? A1 값은 사실 S1이라는 사실 말이야. 그치? S1 값은 여기다 1 대입하면 그 값이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A1 값은 3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야 제일 처음에 실수하기 쉬운 거 첫 번째는 빼주시고 남으면 된다. 자,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밑에 있는 5번은 너희들이 한번 잘 풀어봐. 알았지? 이것도 리미트 S, 그치? 이것도 1부터 되니까 리미트 S 플러스 1인데 또한 척지함을 빼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번은 이제 각자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질문했더라? 6번? 좋아, 6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5번, 4번 잘 긁으시고 4번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6번도 잠깐 보도록 하자. 자, K가 1, 2, 3, 4, 5, 6, 7, 8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지워도 되나요? 1, 2, 3, 4, 5, 6, 7, 8 해서 이제 N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이값 정리에 의하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시그마를 취한 값도 부동호가 바뀌진 않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 여기다가 시그마, 여기다가 시그마 취한 값이 부동호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게다가 리미트 취해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n이 무한대, 그 다음에 이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 이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를 취한 값이 바뀌지는 않는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니까 일단
일단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왼쪽부터 먼저 계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n제곱 더하기 3n값 분의 1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취했을 때 그 값에 대해서 이제 쓸 수가 있을 텐데 루트 때문에 그랬나? 그치? 루트 때문에 이게 부문수 안 정해져서 그죠?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잘 보니까 이게 루트 n 곱하기 이제 루트 n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게 될 텐데 그러네 쪼개지진 않네 그치? 쪼개지진 않으면 그러네 쪼개지지가 않네요. 쪼개지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떻게 풀어낼까? n제곱 더하기 3 뭐 기본 다지니까 뭐 조금 쉽게 푸는 방법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리미트 시그마 뭔가 조작을 좀 가하면 될 것 같긴 한데 3 K가 1, 2, 3, 4 이렇게 대입한다 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네. 이거는 아이디어가 좀 뭘까? 루트 n 플러스 쪼개게 된다? 쪼갠다? 쪼개면 어떻게 되지?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3분의 1 시그마 혹시 이거 푼 사람 있어? 전에 풀었나? 뭔가 좀 아이디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저는 이거 그냥 한눈에 봤을 때 그냥 그 샌드위치 정장 하고서 그냥 넘겼었는데 좀 생각해볼 만한 게 좀 있었네 그치? 이거 좀만 이따 보자. 자 6번 말고 그러면 7번에 2번도 질문했었나? 7번에 2번부터 먼저 한번 볼게.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 하나 넘겼던 거 그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자. 우리 이거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n개항의 합이잖아 그치? n개항의 합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뭐라고 한다? n개항이 어쨌든 n개항의 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을 sn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야. sn 값이 결국 6n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sn이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sn 빼기 sn-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sn 빼기 sn-대에서 잠깐 공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게 뭐가 남냐? 뭐가 남을 것 같아? 이것의 n번장이 남잖아 그치? 맞지? 이것의 n번장은 바로 an, xn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a 남는 게 아니라 n번장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의 실제 값을 계산해보니까 6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빼기 6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이니까 결국 우리는 an, xn이 n제곱이 6의 n제곱 마이너스 6의 n-1제곱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an이 결국은 xn제곱분의 6의 n제곱 마이너스 6의 n-1제곱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의 수렴범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좀만 정리해보자. 이거 같은 경우는 6의 n-1제곱 못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6 빼기 1, 5가 남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도 x의 n-1제곱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x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해보면 x분의 5 곱하기 x분의 6의 n-1제곱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이것은 등비 수열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시그마 말이야. 여기 있는 시그마 an n이 1부터 무한 들어갔을 때 이것의 수렴이 되는 거. 이게 만약에 등비 수열된다면 수렴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치? 이 수렴 조건 말이야. 이 식이 만약에 등비 수열이 됐다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거지? A 곱하기 R에만 슬적이 되는 등비수를 됐다면 이것이 만약 수렴한다면 그 수렴 조건이 R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x분의 6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 수열은 기본적으로 n개항이 나왔으면 SN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SN이라는 단어 쓰면은 우리 SN 배기 SN-도 해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n번장이 나오니까 AN, XN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네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괜찮죠? 자, 다 정리했으면 수렴 따지기에서 몇 번째 문이라고? 14번. 14번. 자, 14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 너희들이 이제 나중 가면은 이제 익숙하게 될 거야. 자, 등비급수 밑줄. 등비급수야. 등비급수는 해야 될 게 있지, 그치? 등비수 합공식은 1만 쌓이면 A잖아, 그치? 그래서 좋은 것들 다 바꿔서 문제를 풀 거야. 지금 되지, 이거? 자, 그럼 보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시그마는 쪼개진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시그마 A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A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등비급수니까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라 우리 문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바꿀까? 1 R 1 첫째 항 1이라고 했으니까 1 다음에 시그마 Bn도 마찬가지겠지? N 1부터 무한대까지 1 R2분의 시그마 B의 인식은 결국 1 R2분의 1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야. 얘들아 문자가 두 개, 모식도 두 개잖아. 그죠? 그러면 R원과 R2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괜찮지? R원과 R2를 구한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식도 잠깐 생각해보니까 N분은 무한대 AN제곱 마이너스 2ANBN 더하기 B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것 또한 다 쪼개지겠지. 왜냐하면 AN제곱도 등비급수가 될 테니까 이거 구할 수 있죠? 얘 또한 첫째 항이 1이야. 공비는 R1제곱이 되는 거지. 얘는 R1, R2 곱한 게 공비가 되겠지. 첫째 항은 1이고요. 그렇죠? 얘 또한 R2제곱이 공비가 됐을 테니까 세 번 계산해서 그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등비급수는 해야 될 일이 있다. 등비급수 한 문제가 나오는 순간 1-R분의 A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라는 문제야. 그냥 곱수면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등비급수니까 조금 생각할 게 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은 등비급수란 말이 나오면 1-R분의 A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야. 계산할 수 있겠죠? 오, 너는 질문 뭐라고 했지? 10번. 아, 10번? 18번. 10번하고 18번? 오케이. 18번 그럼 18번부터 먼저 할게. 이걸 또 하고. R1R 쪽값 잘 나오십니까? 괜찮아요? 앞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8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번 나왔어? 오케이. 지금 배가 먹는데 이거는 왜 썼죠? 이거랑 또 뭐하는 거지?
18번 잠깐 보자. 자, 시간을 조금 많이 주면 좋겠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숙제 해오셔야 돼요. 네. 하고 듣는 거 안 듣는 거 천지차이죠, 그쵸? 보자. 이거 최고창 비교해주면 되다, 그치? 최고창은 4n 제곱이 된다는 사실 아니까 우리는 a가 3이라는 사실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쵸? 아니지. 객관에 따라 좀 달라지겠네, 그쵸? 자, 그럼 한번 보자. 우리는 이것을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만약 b가 3보다 작다면 1하고 2가 된다면 결국 최고차항은 4n 제곱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 값은 3이 될 것이다. 괜찮죠? 두 번째, 만약에 b가 3이라면 우리 이런 거 최고차항 비교 문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b가 3이면 어떨까? b가 3이면 3이 아니라 미안해요. 4보다 작거나 같지. 미안합니다. 근데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고 만약 b가 4라면 어떻을까? 근데 최고차항을 가야 되니까 b가 4가 된다면 잘 생각해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4n제곱 이렇게 됐으면 그 개수는 a-e가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a-e가 결국은 3이 되시는 거고 결국 a 값은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럼 만약에 세 번째로 b가 4보다 크면 어떨까? b가 4보다 크면은 얘가 최고차항이 되는 거예요. 그치? 3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b가 3이 됐을 때는 모순이 생긴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근데 b 값은 4 이하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갔지? 괜찮죠? 자, 밑에도 한번 보니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a분의 b라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결국은 얘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 이용하면 조금 풀 수 있겠네요. 잘 생각해보세요. 등비수열이 아니라 등비급수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1에서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들었었죠. 그리고 가족과의 최고차항 비교해주는 문제입니다. 괜찮고 아까 너 뭐 질문 있다고 하지 않았어? 몇 번 질문? 저도 16번 진치가 16번, 17번도 봅시다. 여기 많으신 것 같은데? 아, 때 맞추신 줄 알았어? 그럼 다시 맞춰 해보세요. 너도 16번 질문인가? 17번 해보? 좋아. 그럼 그 다음에 16번 좀 한번 해볼게요. 너 이거 잘 풀었네? 답 나왔어? 이건 그럼 질문 없어? 있어요. 아니고. 자, 16번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16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x가 영하볼 사이잖아, 그치? 로그 함수 이제 좀 이따 배울 텐데 아직 까먹지 않았죠? x가 영하볼 사이에서 로그 2x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그쵸? 음수가 된다는 뜻을 잘 명심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사실로 이게 1이 됐다는 것은 요값의 범위가 1보다는 떠나고 2보다는 작다는 사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거분의 로그 x가, 로그 2x가 결국은 1하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방금 전에 이거 음수로 했잖아. 음수를 했으면 로그 2x 음수의 가우스함수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양변에 로그 2x의 가우스함수를 곱하기를 했을 때 부동호가 바뀐다는 사실이 되는 거지. 음수를 곱하면 바뀌지 않나요? 그렇죠? 괜찮지? 0도 아니야. 1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건 0은 아니고 이제 음수가 된다는 사실이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0.1의 가우스함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지, 그렇지? 무조건 음수야, 그렇지? 따라서 양변에 로그 2x의 가우스함수를 곱하기를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된 거야. 곱했을 때 부동 바뀌게 되니까 이거 넣고 로그 2x 여기가 가우스 함수 로그
EX가 더 작거나 같은 거지, 그치?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되니까 로그 EX가 그거가 바뀌어서 이 가우스 함수 로그 EX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살펴보니까 이 문장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봤더니 근데 이게 이제 음수라고 했지? 음수했어. 한번 물어보자. 마이너스 0.1하고 마이너스 0.1의 가우스 함수. 근데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지. 얘가 더 큰 거야. 그죠? 마이너스 2하고 뭐 마이너스 2.1하고 마이너스 2.1의 가우스 함수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얘가 더 크게 되지, 그치? 얘가 더 컸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등호가 들어갔죠, 그쵸? 그래서 이 말뜻의 숨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로그 EX가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는 소리. 음의 정수가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음의 정수가 된다는 소리. 음의 정수가 된다는 소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라면 x는 2분의 1이 되겠지. 마이너스 2라면 4분의 1이 됐을 거야. 즉 x값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를 알 수가 있다. 첫 장은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음의 정수가 됐다고 했을 때 x값은 2분의 1 그리고 또는 4분의 1 또는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런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시면 문제가 된다. 괜찮죠? 이건 뭐 등비급수 문제라기보다도 가우스 함수 로그 문제죠, 그쵸? 로그에서 이제 가우스 함수가 로그 x가 음수가 됐을 때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괜찮죠? 또 한 학생 중에서 질문해봐. 19번. 자, 19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19번. 두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에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교점 사이에 근데 우리 지우세요. 이건 당연히 맞죠, 그쵸? 당연히 맞으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알았지? 축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들아, 근데 우리 이 차함수 그래프를 만약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 그치? 얘가 이제 베타하고 얘가 알파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미하죠, 그쵸?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 구하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우리가 식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겠지. 그래서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n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렇게 줬을 때 이게 알파, 이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베타의 절대값이 뭐냐라고 절대값이 이제 LA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고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그 값이 27 n제곱분의 3n제곱 3n제곱 더하기 1이고요. 알파 베타 값은 그 값이 27 n제곱분의 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지. 그지? 우리 뭐 어떻게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죠? 의미가 좀 있지? 더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잘 이해해서 하시면 답이 될 거예요. 주변사의 그림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의미할 거니까. 얘기해보시고 또 질문 있으신 학생 질문하세요. 23번도 질문이네. 자, 23번도 보자. 자, 주선이는 이제 선생님이 딱 말해주고 무슨 급수야? 무슨 급수지? 얘 말이야. 이 무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 등비급수야. 그래서 1-4분의 2 하시면 문제예요. 공비가 뭐였을까? 36분의 1이지, 그치?
초항은 여기다 1을 대입한 2분의 1가 초항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 문장도 36분의 1이 공비가 되겠지. 초항은 여기다 1을 대입한 36분의 1가 초항이 되게 되는 거지. 그 두 개를 더한 식을 잘 정리해서 이게 이제 p분의 1이 되는 소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등비급수한 판단이 되는. 친절하게 이제 이건 등비급수다라고 말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문장이 없더라도 이 문장 자체를 보고서 이게 등비수라는 사실을 판단해줘야 돼. 그래서 1-4분의 A로 여기서 문제 푸시면 돼요. 이거만 짓는데? 아, 10번? 수렴하는 거 찾는 거네, 그치? 일단 요거는 괜찮죠, 그쵸? 요거는 왜냐면 시그마 K랑 이거 더하기 N제곱이잖아. 최고차랑 비교해주면 되니까 시그마 K가 이제 N제곱 나오고 N제곱 나오고 N제곱이니까 뭐 순서 머리 바뀌었죠? 좋은 분수 그렇지? 좋은 분수 한번 해봤어? 이 보면서 하면은 아마 남는 게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 나오겠죠? 거기다가 루트 n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곱해주면 A 무한정은 둘 다 0으로 오는 거지. 싹 다 0을 하니까 수렴값이 0이네요. 이거 유리 한번 해봤나요? 유리 해봤죠. 뭐 남을까? 이거 해주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1에다가 3점점 해서 루트 n 플러스 1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루트 n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순차 비교적 문제. 이거는요, 이거 1이 있고 순서 1이 있고. 괜찮죠? 지금 뭐, 혹시 뭐, 지금 몇 번 하셨어요? 요거 나왔어? 근데? 알파 몇 번이 있어? 알파번호 기타놓고 오케이. 그래서 사실 공기가 좀 중요해. 이거 알파 제곱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건 이 시그마 제곱이야. 이게 시그마 AN의 제곱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지, 이거 알파 제곱이고 이것 또한 다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공기가 아무 문제 1마스 아무 제곱이기 때문에 초항은 얼마일까? 이거 제곱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더 되지 않기 때문에 알파 제곱 처럼 그렇습니까? 나왔어? 나왔어? 한 줄? 안 나왔어? 네. 애들이 좀만 설명해주면 금방 잘하게. 그래서 너는 마지막으로 뭐야? 이거? 이거 할까? 네, 하자. 27번. 자, 27번도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27번. 27번. 일단은 무한계 더한 거는 웬만하면 이제 소곱계는 아니면 등비곱수였지? 등비곱수야.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뭐지? 어떻게 한 거야? 요 길이가 이제 첫 번째 항이네? 이게 뭐지? 충원이? 아, 이게 4분의 3이야? 그거 우리 등비급수는 등비급수인데 일단 좀 써다 보면은 짝수번장끼리 등비급수, 홀수번장끼리 등비급수가 될 때도 있다고 했지, 그치?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둡시다. 왜냐하면 얘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얘랑 이렇게가 등비급수가 될까는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몇 개 써봐야 돼, 그렇지? 자, 써봅시다. 피제 현좌표는 1,1이죠. 여기가 1,1이 되고 Q1 좌표는 4분의 3이 됐을 때네, 그치? 4분의 3이니까 일단 P제곱 좌표 P제곱 좌표는 1,1이고 P1 좌표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P1 좌표는 4분의 3,
16분의 9가 되겠다. 그러면 Q1좌표는 뭐지? Q1좌표. Q1좌표. Q1좌표는 1,16분의 9네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값을 좀 써보니까 여기 있는 값이 바로 1 빼기 16분의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죠?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될까? P1, Q1 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4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4분의 1.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 P2가 좀 필요하네. P2를 좀 구해봐야 되니까. 자, P2는 얼마지? P2는 P2가 8분의 5네요. 그렇죠? 8분의 5. (14분의 25) 그래서 이제 Q2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Q2 값은 64분의 25가 되고 Q2의 X좌표는 X1이니까 4분의 3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P1, Q2 이것도 여기까지의 기 P1, Q2의 기는 Y좌표의 차이가 되니까 16분의 9에서 64분의 25를 뺄 값이 되지, 그치? 16분의 9에서 64분의 25를 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거의 개념이 조금 사용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노란색 가담에 1이 있지 않을까? 그치? 얘랑 얘 더하면 소거의 개념이 사용되게 될 거야. 주황색 하나만 더 넣자. Q2 P2 말이야. Q2 P2는 우리가 이제 X좌표의 차이를 의미해야 되죠? X좌표의 차이니까 4분의 3에서 8분의 5를 뺀 값이 될 것이다. 4분의 3에서 8분의 5. 4분의 3에서 8분의 5. 그래서 여기 값은 4분의 3에서 8분의 5를 뺀 값이 되겠지. 4분의 3에서 8분의 5를 뺀 값이 될 것이다. 사분의 어떻게 나오지? 4분의 1에서 4분의 3 뺀 거지, 그치? 근데 여기 또 1 빼기 4분의 3이 없네요. 그래서 선생님 계산하지 말라고 드렸어. 이게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라고 했었지, 그치? 그쵸? 그래서 얘도 1이네요. 얘도 1이죠? 2가 아니네? 잠깐만. 왜 2가 아니지? 왜죠? 근데 사실 이거 노란색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더할 거잖아, 그치? 다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닐까요? 주황색도 여기랑 다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닐까요? 뭐지? 근데 뭐지 않겠다? 설마 그 다음 게 소거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소거가? 그죠? 오케이. 이거 이렇게 갔잖아, 그치? 얘들아, 이거, 선생님 답이 2라고 썼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n에 대한 식으로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치? n에 대한 식으로 써서 pn, qn 플러스 그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Qn Pn 길이 구해서 노란색과 주황색 길이를 조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n에 대한 식을 놓고 거기다 이제 시그마 취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미지상으로 딱 보면은 계속 그렇게 X좌표가 아이고 여기 2분의 1로 가네 그치? 이게 끝까지 1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다 보니까 X좌표 2분의 1로 가는구나 그치? 그죠? 2분의 1로 가게 되게 된다면 생각해보면 X좌표 이 주황색 길이의 합은 2분의 1이 됐을 거야 그치? 그렇죠? 왜냐면 이거 X좌표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네요 그쵸? 2분의 1 다시 했지 그러니까 주황색 길이의 합이 2분의 1이 됐을 거야 그럼 노란색 길이의 합은 뭘까? 결국 얘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면 여기쯤에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쯤에 2분의 1,4분의 1이 됐을 거야 맞습니까? 그럼 주황색 길이의 합은 2분의 1이 됐을 테고 노란색 길이의 합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4분의 5가? 4분의 5이 되나? 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이게 끝에가 결국은 해봤어야 된다. 이거 n에 대한 식으로 표시했어야 돼. 끝에가 결국 0으로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16분의 9, 그 다음에 63분의 25, 그 다음에 숫자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0으로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그 숫자가 아마 4분의 1로 가라고 해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이 4분의 5가 된다는 사실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프상에서 이미지를 잡고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리고 X좌표가 결국 2분의 1로 가잖아. Y좌표는 4분의 1로 가겠지, 그치? 2분의 1, 4분의 1로 가잖아. 그리고 이런 저런 이미지가 그리고 노란색이 값을 다 더하거나 주황색 값을 다 더한 값에 합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상으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괜찮죠? 검색은 다음 주가 지나가니까 24번? 자, 그러면 24번도 잠깐 질문이 나와서 24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24번 다음 덕시에 만족하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라는 단어가 나네. 유미 말해봐. 이거 무슨 표현이야? 무슨 국수? 이것은 등비국수야. 공비는 1 사인 세타 그리고 초항은 1 사인 세타가 되는 등비국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사인 세타 값은 1을 넘지 못해야 되니까 다른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1-r, 즉 1 사인 세타분의 초항은 여기다 1 대입한 초항 값이 1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국수 문제에서 1 코사인 세타 네, 1 코사인 세타 얘들아, 결국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뭘까? 이런 것이 등비수열이라는 사실을 판단하고 등비국수 식을 쓰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인 세타분의 1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코사인 세타지?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이거는 삼값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이제 2√2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값을 좀 찾아주시면 된다. 삼값 문제 죠 사인 코사인 통락이 되면 사인 코사인분의 위에 곱해주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얘랑 곱해주면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사인 세타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 값이 2√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값이 EXE가 되는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되네요. 계산이 되죠? 그렇죠? 계산합시다. 재밌어? 15번인데 이게 맞을건 잘 순서 타입이 많지 않을 텐데. 이게 있어요? 힌트 있지 않을까? 뭐 사사시니까 이 파란 파란 된다. 맞다. 그건 못 찾나? 자, 그러면 너 센에서 뭐 질문했으면 근데 센 숙제 아니었죠? 센 씨는 숙제는 안 했어. 너 해왔었는데? 센 씨는 요번에 숙제 줄게. 계산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사라지는 건 맞거든? 사라져서 이제 1 마이너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무한대로 가면 0이가 도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로 갈지는 조금 얘네가 식으로 표시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길이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요 길이가 1이잖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얘를 보니까 6이잖아. 그러면 여기 값을 다 더하는데 결국은 요 점이 어디로 갈까 봤더니 이거 이대로 가지. 이대로 가면 한 여기쯤까지 가는 거야. 0.5 정도. 그럼 이게 2분의 1이면 y좌표는 우리가 2분의 1을 4분의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것들 다 더할 건데 여기까지 딱 더한다. y좌표가. 그러면 1에서 4분의 1 빼는 4분의 3이 홀수번째는 합이 된 상태입니다. 이해했어? 그럼 짝꿍번째 하면 요거랑 요거랑 이거 다 더하는 거지. 여기서 또 이런 길이가 되지. 그래서 이 짝꿍번째 하면 이메일을 하시다. 끝났어? 자, 우리 시간을 더 주고 싶어. 지금 17번? 네, 17번 하나 하면 이제 점수는 거네. 17번. 17번. 17번도 잘 생각해봐. 그리고 이 소리 안 되지, 그치? 공 구해봤어? 공 구해봤어. 그 근이 1보다 큰지 작은지도 생각해봐. 해보면 둘 다 1보다 작아요. 근이. 그래서 얘도 등비급수, 얘도 등비급수 문제가 되는 거야. 결국 걔도 등비급수 문제가 나잖아. 그래서 베타 n 제곱 이 문장 자체가 혹시 공비가 베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등비급수한 사실 아니면 푸는 방법이 아예 다르니까 그렇게 정리하셔야겠다. 풀리겠지? 생각보다 금방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센 중에서 질문 좀 받을게. 자, 여도 센 해왔지? 좀 있으면 질문해봐. 시단계는 요거 숙제를 줄 테니까 시단계 전까지 질문합시다. 혹시 있으면 질문? 183번? 183번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183번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193번? 193번 몇 페이지야? 33페이지네. 자, 33페이지 193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거 무슨 급수라고 부른다고 했지? 무한계를 더하니까 급수는 맞겠지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가면서 되니까 이게 이제 교대곱수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 이 교대곱수 푸는 방법은 잘 알고 있어야 돼. 교대곱수 어떻게 풀까?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가루가 친 거랑 안 친 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이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항 되는 거고, 그치?
짠 똑같은데 가로가 쳐져 있는 거 안 쳐져 있는 건데 선생님 그럼 두 개의 결과 똑같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보자. 여기서 이하부터 먼저 할게. S1을 한번 구해볼게. S1은 얼마지? 2 빼기 2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S2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S2 같은 경우는 6이랑 6이를 더값주는 거거든. 그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바로 2 빼기 3분의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S3에 대해서도 쉽게 보니까 기억하는 거야. S3도 결국은 여기 있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사라져서 2 빼기 4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추측하자. S는 뭘까? 2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의 극한값, 여기에다 리미트를 취해준 값이 바로 극한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요. 이 극한값은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급수를 다 합친 값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니은인데 니은에 대해서 잘 보자. S1은 얼마지? S1은 2야. 그리고 S2에 대해서 보니까 S2는 극합이 2-2분의 3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교대급수를 푸는 방법이야. S1, S2, S3 다 써본다. 다음에 S3에 대해서 보니까 S3은 2네? 그죠? 그리고 S4는 극합이 4번 장까지 더니까 2-3분의 4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S 하나 더 쓸까? S5에 대해서 써보니까 S5 값도 2가 된다는 사실 알고 S6은 2-4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홀수 번째야. 자, 지금부터 쭉 해서 S,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번째항. 이것의 극한값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이것의 극한값은 2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그리고 이것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S2n값 아까 전에 구해놨죠? 그렇지? 요 문장들 말이야. 이거 극한값 1이었잖아. 그럼 요 문장들도 극한값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 괜찮죠? 1이에요 마이너스 1. 뭐야? 극한값이 1이에요. 이거? 네. 1 아닌가? 왜냐면 2 빼기 1 그럼 최소한 최소한 알지? 마이너스 1은 아니고 1인 거죠.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인 거죠. 이거 는이야. 1 아니야. 이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냥 1인 거죠. 결과가? 네. 왜 1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맞아. 이거 리미트가 쪼개지잖아, 그치? 이거 수렴값 갖고 이것도 수렴값 갖고 리미트 쪼개지. 리미트 n 플러스 1분 n 플러스 2 얼마지? 이거 1이잖아. 최고점 비교해주는 거니까. 2 빼기 1 돼서 1이 되시는 거야. 괜찮지? 자, 그래서 얘가 1이 된다는 거 알아.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자, 그럼 결론 말해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론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값, 이게 바로 적급수 값이 되는 거잖아.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진동이 되지, 그치? 왜냐면 짝수번증, 만약에 이 n이 짝수번증이라면 1이 나올 테고 홀수번증이라면 2가 나왔을 테니까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진동이 돼서 발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즉, 교대곱수를 찾아준 방법이라는 문제야. 가로가 나왔을 때 S1, S2, S3 다 구해보라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지 아는 것은 S1, S2, S3, S4 값을 구해보면 그 비축성이 홀수번장은 다 2가 나오지만 짝수번장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알아. 물론 얘랑 같아질 수도 있겠지. 우연한 일치로, 그치? 그것도 실망하는 거야. 하지만 계산해보면 알듯이 이거 2 빼기 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잖아. 나중에, 그치? 그래서 홀수번장, 짝수번장이 다르기 때문에 꼭 수렴하지 않는다. 똑같은 이유로 디귿도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겠네요. 얘는 이해갔어? 그러면 디귿 한번 다시 한번 해봐. S1 구해보고, S2 구해보고, S3, S4 구해봐. 교대곱수 푸는 방법이야. 이건 지금 뭐냐? 너도 그 질문이었어? 194가? 그러니까 요 교대급수. 교대곱수?
설명 일단 한번 들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자. 푸는 방법은 S1, S2, S3 정하시면 되죠. 지금 잘했네. 그러니까 다들 질문이요. 이거는 뭐 질문인가? 일단은 그렇지. 진입 판정 문제. 했으면 일단은 이제 97번도 질문이 나와서 97번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한번 해봐. 알았죠? S1, S2 이런 식으로 해서. 27번에 뭐 때문에 그럴까? 기억력 지을 예 중에서? 그냥 틀렸어가지고 아, 틀려서? 자, 14페이지 97번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설명했으니까 집에서 보도록 꼭 연습해 알았지? 여기서 바꿀 수는 없잖아. 자, 진입 판정 문제 또 한번 봅시다. 이제 97번이 질문이 나왔는데 97번 잠깐 보고 넘어가자. 이제 97번 지금 되죠? 뭐죠? 절대값이 이제 0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면 리미트 a는 0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너무 당연히 안 되겠지? 리미트 a 자체가 0을 간다는 게 이게 뿔마 상관없이 다 0을 간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an이 양수일 때 리미트 an은 0으로 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an이 만약에 음수가 된다고 했을 때 리미트 마이너스 an도 0이 가. 근데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뺄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n도 0으로 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리미트 a는 0으로 가시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 대취해도 리미트 a는 0이 되니까. 그래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얘는 둘이 나눈 값이 이게 등비수는 아니거든? 그렇지. 무슨 3분의 1이 아니니까, 그쵸? 같은 비가 나오진 않지만 점점점 어떻게 돼? 이게 전체 다 양수면서 점점 그 비율이 작아지게 되는 거야. 매 순간마다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어쨌든 점점 작아지고 있지, 그치? A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죠, 그쵸? 리미트 A 0이 된다는 거 이 문제 잘 잡으시죠?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진동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 그치? 근데 항상 양수 수열이라며. 그리고 공비가 3대 1보다 작지, 그치?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0으로 가야 되겠지. 이해갔지? 그래서 우리 뭐 금방 생각하기를 만약에 3분의 1의 n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0으로 간다는 사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또 0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a 플러스 루트 n이면 이제 0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얘도 맞지 않나요? 아니 선생님 그럼 얘도 뭐 점점 작아지지 않나? 우리가 얘기하면 루트 2, 루트 2에다 루트 10은 좀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수 수열이 있죠? 상수 수열. 그래서 만약에 an이 그냥 무조건 1이야. 1, 1,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맞죠? 그런데 리미트 a는 0을 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발레가 있다. 발레가 이제 an 자체가 그냥 1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는 이게 상수 수열이 되고 상수 수열도 발레 중 하나로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됐나? 밑에 리을이 있어? 네. 자, 리을도 한번 보자. 자, 리을을 잠깐 보니까 리미트 a의 제곱이 알파 제곱이면 리미트 a는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아니야. 너무 대놓고 틀린 것 같지 않냐, 그렇지? 너무 당연하니까 좀 틀릴 것 같아. 자, 말해봐. 발레 뭐 있을까? 선생님 말했지. 수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발레 뭐 있지? an이 1 마이너스 그럼 되죠? 예를 들어서 a인이 만약에 제일 많이 쓰는 발레 중에서 이거 반드시 외워두라고 했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수열이라면 an 제곱은 항상 1이 되지만 제곱하지만 항상 1이니까 이거의 수렴값도 1이겠지, 그치? 하지만 a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진동이지, 그치? 그래서 이게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근데 1 마이너스 1이면 무한대감 이거는 1 또는 마이너스 1 아니야. 이게 수렴값이 1이냐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진동이 되는 거지, 그렇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관련되는 수열하는 사실 알 수 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는 그 수열은 진동 수열이 되는 거야. 혹시 좀만 더 할까? 한 번만 더 할까? 몇 번째? 3번, 3번? 네. 우리 194번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그 부제곱에서 3번? 3번만 방할게. 33페이지. 194번에 3번. 다음 좀 발산한 것을 찾아주시고, 발산이랑. 194번이야? 3번. 자, 봅시다. 발산하고 찾는 거야, 그치? 야, 이거 다 수렴 아니야? 첫 번째 한 거야, S1. S2는. S2는 이거랑 이거 합친 거야. 이게 첫 번장, 이게 두 번장, 이게 세 번장이에요. 가로가 쳐졌잖아. 너무 당연한데? 이거 S1 1이고 S2도 1이고 S3도 1이지, 그치? 영심에 가로 괜히 쳐준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야, 이게 두 번째야, 이게 세 번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니까 얘도 수렴이지. 뭐 5번? 됐어요?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하나 정도 질문해봐. 조금만 더 하니까 집중을 해보시면 돼요. 숙제 여기 준거 같은데 숙제 안 하셨던 거 없죠? 여러분 또 재밌으면 해봐. 231번? 231번 보자. 너는? 좀 40분도 231번. 195번은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 하기 전에 195번 연우 195번 풀었어? 틀렸어? 얘들아 그럼 이것도 잠깐만 보고 넘어가자. 195번 대표 좀 쳐봐. 요거 하고서 이제 나머지 볼게. 수열 A에 대해서 급수 A1, A2, A3을 이렇게 수렴하도록 하는 수열값을 구하시오 했어. 아까는 이제 숫자가 이렇게 주어졌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수렴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S1은 얼마지? A1이지. 그치? S2는 얼마야? S2는 A1 A2가 되네요. 다음에 S3은 얼마 되는 거 봤더니 S3도 A1이 되고 S4는 네 번째 한 가지니까 얘 사라져서 A1 A3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 더 써볼까? S5도 결국은 A1이죠. 다섯 개의 항이니까 S5도 결국은 A1이 되고 그 다음에 S6에 대해서 잠깐 써보니까 S6은 A1 A3이 되네. 그치?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것의 극한값 리미트 S2n-1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그 값은 A1이 된다는 사실 알고 얘는 뭘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이거 일반은 어떻게 쓰지 근데? 2일 때 2고 4일 때 3이고 6일 때 4래. 어떻게 쓸래? S2n 그 값은 이제 A1 마이너스 A 뭐가 되지? 플러스 그래서 뭐고? 2분의 플러스 이렇게? 아니요 1은 그보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수렴하려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무한대로 간다했을 때 6값하고 6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A1 값하고
값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A의 무한번째 항, 그치?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시면 되는 거야. 즉 리미트를 취했을 때 그 극한값이 0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 맞죠? 그쵸? 이해는? 틀렸어? 그쵸? 아니 이해는 아닌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0이 되나요? 0이 된다 그치? 이거 유리화해주면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도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다 그쵸? 이거는 로그 2로 가죠 그쵸? 이거 안 된다는 사실 알아. 리미트 A의 무한대 번째 항이 0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이제 수렴되겠지. 또 뭐라고 했지? 한 문제만 더 잠깐 시다. 뭐지? 몇 번 읽었어? 지금 아니지? 231번. 231번? 이거? 자, 231번도 잠깐 볼게. 자, 231번 보니까 39페이지네. 자, 뚝뚝. 이거 등비급수 아니지? 자, 등비급수니까 공비에 대해서 보니까 공비가 2분의 x-1이 된다는 사실 알아요. 이거 1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않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아마 요거만 갖고선 답이 안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x가 3이면 그냥 무조건 싹 다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0이 될 때도 생각해봐야 되니까 이거 찾으시면 돼요. 여기 범위에서 그냥 일단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계산해줘야 돼. 계산해주면 x값의 범위가 나오게 될 텐데 마이너스 1, x, 3 이렇게 나올 거야. 얘도 들어가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등비급수 x는 뭐냐면 등비급수 하니까 1마이너스 r분의 a가 되는 거잖아, 그치? 1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 분의 첫 번째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잘 정리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수들 중에서 KBS의 가장 큰 x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소리 안 나서 그래? 이해했어? 좋아. 정리함. 마저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